굳이 음마 아파트의 단점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34평에서 동일한 34평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서울을 대표하는 재건축 단지 두 곳이죠. 바로 잠실주공 5단지와 대치동 음마아파트입니다. 최근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두 곳이에요. 오늘은 두 곳의 입지적인 가치와 이 공시된 자료를 통해서 사업계획 그리고 분담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두 곳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두 곳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추진 속도도 비슷하고요. 이 경험해온 과거도 비슷하고요. 이 부동산 시장에서 갖는 이 상징성이라던가 규모 부분에서도 굉장히 닮아 있죠. 이 두 곳 다 준공된 지 한 50년이 다 돼가는 만큼 노후도는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건축을 기다리면서 거주를 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많겠죠. 대표적으로 이 주차난이라던가 바퀴벌레 같은 이 벌레, 그리고 녹물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최근에 이 음마 아파트에서도 화재 사고로 이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있었죠. 그 바로 직후에도 장미 아파트에도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이 노후 단지들의 어떤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특히 이 시기의 단지들은 아파트들이 110볼트로 지어졌고 이 스프링클러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오래된 전기 설비로 인해서 이 누전이나 합성 같은 이 사고에 굉장히 취약한 편입니다.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재건축 사업이 워낙에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이 적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런 재건축 단지에 총회를 가보면 연세가 많으신 이 어르신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젊은 세대들로 이 손바뀜도 좀 되긴 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재건축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도 정말 많다는 거예요. 이 두 곳 모두 2003년 12월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되는 준공 시점을 생각해보면 이 거의 3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 40대에 이 재건축을 바라보고 샀다, 그럼 완공 시점에는 거의 7순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그 롯데월드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롯데월드 앞에서 잠실주공 아파트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정말 오래됐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롯데월드 앞에서 바라봤던 그 잠실주공 5단지의 모습이 지금 현재 20년이 더 지난 시점에 지금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 두 곳 다 이렇게까지 재건축 사업이 지연된 데에는 원인으로 박원순 전 시장을 얘기해요. 그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많은 곳들이죠. 실제로 음마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박원순 시장이 시장직을 맡은 약 10년 동안 재건축에 대한 아무런 지적도 하지 못합니다. 이 도시에 대한 철학과 방향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실제 이 주민들의 안전과 주거 환경의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 2선 이후에 이 3선을 하면서 이 마지막 서울시장에 4년을 보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장직을 맡으면서 이 정비 사업의 속도를 굉장히 끌어올리고 있어요. 재건축 사업은 단순히 사업성뿐만 아니라 이 정책과 행정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들은 이 오세훈 시장 체제 안에서 최대한 빠르게 인허가와 착공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정비 사업의 방향이나 기조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가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월한 입지 그리고 압도적인 규모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징적인 곳이 된 거죠. 이 삼성역과 이 주요 테헤란로의 업무지구를 사실상 생활권처럼 도보로 이용할 수 있죠. 이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업무지구를 두고 있으면서 주거지역으로서의 환경은 또 안정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직주 근접의 강점과 주거지로서의 쾌적함을 동시에 갖추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한민국 교육의 1번지죠. 대치동 학군이 이곳만의 어떤 프리미엄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굳이 음마 아파트의 단점을 뽑으라고 한다면 이 한강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최고급 단지라고 평가받는 단지들은 대부분 한강에 인접해 있거나 한강벨트에 위치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한강에 대한 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 주요 인프라로는 삼성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강남점, 삼성 서울병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있고요. 지하철로는 기존에 3호선이 있고 위례신사선이 이 하계울역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삼성역에는 이 GTX A 노선 그리고 C 노선이 예정되어 있죠. 사실 이런 교통호재들이 음마 아파트에게 어떤 큰 의미가 있다라고는 보기는 어려워요. 이미 강남의 핵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접근성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이 몰리는 중심지에 가깝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교통 개발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진다기보다 이미 대한민국의 최고의 핵심 입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잠실주공 5단지는 이미 입지적으로 거의 완성형에 가깝다고 평가받습니다. 대규모 대단지에 잠실역 역세권, 그리고 최고 수준의 생활 인프라, 그리고 한강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단지 내 초등학교까지 품고 있는 만큼 이 실거주 측면에는 굉장히 강점이 많은 단지입니다. 롯데백화점, 롯데월드몰, 속초호수 같은 잠실 핵심 인프라들을 사실상 도보로 생활권처럼 이용이 가능해요. 또 엘리트 단지들과 비교해서 더 규모가 큰 약 6,400세대로 변화하게 됩니다. 입지뿐만 아니라 이 체급 자체도 워낙에 크다라는 거예요. 또 이 잠실주공 5단지는 이 강남의 호재와 잠실의 호재를 직접적으로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GBC라던가 이 강남 업무지구의 영향력도 계속 커지고 있고, 동시에 잠실 역시도 마이스 개발처럼 서울 동남권의 핵심 지역으로 위상이 올라가고 있죠. 결국 강남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이 잠실은 잠실만의 힘이 강해질수록 잠실주공 5단지도 이 함께 수혜를 계속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굳이 이 음마아파트와 비교해서 아쉬운 점을 뽑자면 학군인데요. 이 잠실 역시도 이미 학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고, 이 대치동 학원가까지도 라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실거주 측면에서는 약점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음마아파트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인프라적인 측면이라던가 한강 접근성 측면에서는 더 강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대치 음마 같은 경우는 올 4월 말에 정비계획 변경 고시를 했어요. 내용을 좀 우선 보면 최고 49층 5,893세대 합계동 규모로 재건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합쳐서 1,104세대, 약 18.7%로 공공비율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은 4,789세대인데 아직 구체적인 일반 분양 물량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대치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공주택, 공공청사, 기부채납, 그리고 역세권 용적률 완화 이런 혜택들로 최종 331%의 용적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비례율과 분담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작년 10월에 공고된 내용에 비교해서 이 비례율이 크게 내려갔어요. 기존 94% 수준에서 83%까지 내려갑니다. 이 비례율이 내려감에 따라서 이 분담금도 크게 늘어났어요. 음마아파트 34평의 최고가는 43억 1천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고, 이 시세로는 40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34평의 종전자산 추정액은 35억이고 이 비례율은 83.14%로 예상치를 계산하면 추정권리가액은 29억 정도 나오게 돼요. 그리고 34평의 조합원 분양가 추정 금액은 32억 3천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 분담금은 3억 3천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34평에서 신축의 34평으로 간다고 했을 때 3억 3천만 원 정도 분담금이 나오는 거예요. 현재 34평의 시세가 40억 정도니까 대략 43억에서 44억 정도의 신축을 받게 되는 거죠. 잠실주공 5단지도 작년 12월에 고시된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411세대로 공공주택은 831세대입니다. 임대 비율은 12.9% 정도 돼요. 2024년에 정비계획을 통해서 이 잠실역 인근 복합시설 용지를 이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용도지역을 상향했고, 이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49층으로 이 준주거 복합 용지는 70층으로 높이를 완화했습니다. 근데 올해 5월에 이 사업 시행인가 신청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용지는 49층으로 준주거 용지는 65층으로 인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65층 초고층으로 짓는다는 거죠. 이 서울에서 초고층 아파트를 보면 이 타워팰리스라던가 목동의 하이페리온 같은 경우도 69층이고 이 두 곳 다 상업지의 주상복합이에요. 일반 단지로는 이 레미안 첼리투스가 있는데 56층입니다. 이 서울에서 이 주거지역 대단지에 이렇게까지 초고층으로 짓는 건 아마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음마아파트 34평과 이 비슷한 시세의 평형으로 보면 이 잠실주공 5단지 34평 76제곱미터 최고 42억 4,700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고 40억 정도로 시세가 나와 있습니다. 이 종전자산 추정액은 38억이고 비례율은 86.15%로 계산하면 이 추정권리가액은 32억 7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34평 조합원 분양가 추정 금액은 이 준주거 지역이냐 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냐에 따라서 분양가가 좀 다르기는 한데, 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경우에는 27억 5천만 원, 준주거 지역은 3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34평에서 동일한 34평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2억 7천에서 최대 5억까지 환급을 받게 되는 거죠. 현재 고시된 내용으로 두 곳을 정리를 해보자면, 음마아파트의 경우에는 40억으로 34평을 매수해서 추가 분담금 3억 3천만 원을 내면 대략 43억에서 44억 정도의 음마아파트 34평 신축을 받게 되고,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40억 정도의 34평을 매수해서 약 2억 7천만 원에서 최대 5억 정도 환급을 받으면 35억에서 38억 정도의 34평 신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 남아있는 절차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후의 사업성과 분담금은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곳의 입지를 보았을 때 사실 어떤 호재적인 부분보다는 이 재건축이 되었을 때의 어떤 상품성과 고급화를 얼마나 어떻게 했느냐, 그게 추후의 가격과 가치를 평가하는 어떤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단지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시나요?